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정말로 좋은 대통령 이번에 잘 뽑아야 합니다. 좋은 대통령을 잘 뽑기 위해서 필수 시청해야 하는 코너 그렇습니다. 대선 상황실 오늘도 여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대선 상황실의 의제부터 공개합니다. 오늘의 의제는요 214만 그리고 떨어진 정 요거 좀 셀 것 같아요. 정 떨어졌다. 그리고 진박, 청산 세 가지 의제를 갖고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 다채로운 대선 뉴스 준비했습니다.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 불러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것인데요. 다른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기관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거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다자구도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와 후보들이 받고 있는 비호감도 두 가지를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후보들 간의 다자구도 지지율부터 함께 보시죠. 매경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 대표가 33.8%, 안희정 지사가 18.9%, 안철수 전 대표가 10.4%, 이재명 지사가 10.0%, 홍준표 지사가요 8.4%로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차이가 꽤 벌어지는 것으로 이번 매경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다자구도 여론조사 못지않게 유의 깊게 봐야 한다. 바로 후보들이 받고 있는 비호감도 조사 아닐까요? 돌리면 나옵니다. 이번엔 차기 대선 주자 비호감도입니다. 사진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죠? 비호감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27.4%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27.4%. 지지율이 아니라 비호감도입니다. 비호감도. 이 사람은 내가 싫다. 이 사람 때문에 딴 사람 찍는다라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는 24.6%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지금 홍준표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의 비호감도가 막상막하. 그리고 김진태 의원 24.3%. 이 세 분이 막상막하. 오차범위 안에서 비호감도 1위 자리를 세 사람이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비호감도가 3.8. 안희정 지사가 비호감도가 2.3으로 요 선두권에서는 가장 낮게 조사가 됐습니다. 야,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비호감도가요. 김병민 의원님, 27.4 대 22.3으로 20배 정도 넘게 차이가 나는데 오늘부터 민주당 경선투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저께자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경선인단 모집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오늘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나름대로 현장 투표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광주부터 순회해서 돌아가게 되는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되죠.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저는 저 비호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저기 지금 1위의 비호감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선거라는 게 이렇게 좀 요동치는 그래프의 출렁거림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높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낮게 나타날 때도 있는데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호남에서의 악재 등등으로 인해서 저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표창장 그런 것도 너무나 많죠. 부산에서 있었던 부산 정권 발언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건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특히나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호남에서의 민심을 확보하는 건데 과연 저 비호감도가 전국적인 상황에서의 비호감도겠지만 호남 지역에서 바라보는 비호감도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궁금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비호감도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 시비 거는 분들이 계세요. 비호감도 수치만 보면 세 사람 문재인, 홍준표, 김진태의 비호감도는 거의 동급 수준 아닙니까? 제가 저 여론조사의 원자료하고 질문 문항을 못 봐가지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 결과는 약간 보편적인 결과하고 동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이 여론조사 잘못됐다고요? 잘못됐다가 아니라 보통 거 일반적인 거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비호감도 자체가 모두 다 너무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더 나와야 된다. 그렇죠. 뭐 1%, 2%밖에 비호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거는 그런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후보들 중에서 누가 제일 싫냐? 라고 하면은 문 전 대표 1등이 나오고 저런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거는 이 후보들 중에서 누가 제일 싫냐라는 거는 지지율하고 상당히 비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사람일수록 반대하는 층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성은 있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기에 비해서 비호감도가 낮은 경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홍준표, 김진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지도에 비해 가지고 비호감도가 매우 높은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 지지율하고 비례되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는 비호감도가 이제 상당히 낮은 지지율에 비해서 그런 경향성은 있죠. 예. 홍명 의원님,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전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동시에 비호감도 1위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만 호남 경선도 있고 잇따른 부산 대통령 혹은 전두환 전 대통령 표창 자랑 이런 것들이 좀 비호감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재밌는 게 또 홍준표 지사가 또 비호감도 아주 그 상박, 용호 예. 상박처럼. 용호 상박. 그게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홍 지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뛰어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비호감도가 크다는 거 그만큼 또 이렇게 문 전 대표와의 그런 어떤 그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라이벌 예. 구도가 형성되는 어떤 징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는 너무 부자 몸 조심하느라고 조심하시는 측면도 보이지만 지금 너무 새몰이나 이런 마치 대통령이 되신 것 같은 행동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헛발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피로감을 좀 국민들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동아일보도 사설에 썼지만은 이번 주말에 이제 호남 경선, 예. 2002년에 노무현 돌풍을 만들었던 호남 경선이 어떻게 될까? 이게 과연 문재인, 안희정 지사의 그 판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민주당 레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점이 되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지표가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 호남 여론을 좀 들어보면 정말 아직 모르겠어요. 어. 네, 호남 안에서도 사실은 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감이라 그럴까요? 예. 반문재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충청도 사람들 속만 모르는 게 아니라 호남 시민 속도 모르겠다. 그야말로 호남도 예. 무주공산이 된 지 오래여서 예. 네, 진짜 결과가 흥미롭군요. 지금 1위는 문재인 대세론이 나오긴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정말 주목이 됩니다. 주말. 네. 오늘부터 민주당의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ARS 첫 번째 경선지가 바로 호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4가지 대선 뉴스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대선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민주경선 선거인단이 어제 마감됐지요. 2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경선에 우리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첫 번째 한가름 지표가 바로 호남 경선 결과인데,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의 경선 일정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 주입니다. 3월 27일에는 호남 투표 결과가 그냥 발표 날입니다. 그러니까 25, 26일 이틀 동안 아마도 호남에서의 ARS 경선 투표가 실시되고요. 바로 27일에 호남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발표되는 호남 결과에 따라서 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간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이고요. 이때 호남 결과가 충청, 영남, 수도권 쪽의 유권자들의 마음에도 아마 상당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4만 명의 선거인단은 지역별로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53%가 수도권과 강원, 제주, 가장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의 선거인단이 모였습니다. 호남이 2위입니다. 21%. 이거 무시 못하는 숫자예요. 선거인단 비중 21%가 호남이다. 그런데 첫 번째 결과로 발표된다는 겁니다. 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2년에는 순회 경선이 10번이 넘었지만 이번에는 딱 4번 내에 끝난다. 바람몰이도 어렵고 1판 1000라운드에서 휘청거리면 이거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지면 이건 끝났다고 봐야죠, 김 기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수도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김 기자 이거 잘 봐봐. 호남에서 절반 이상을 얻는 후보가 나오면 2, 3, 4라운드는 볼 것도 없어. 우린 그렇게 봐. 될 후보를 밀어주자라는 심리가 생겨서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누구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수도권 의원은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지만 문재인 캠프 쪽의 사람이라는 걸 밝힙니다.
공평성을 위해서 안지사 캠프 쪽 사람도 인터뷰해봤습니다. 이철희 의원인데요. 호남 밑바닥 민심이 안지사 쪽으로 쏠리는 것이 확연히 체감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호남에서 50% 이상 받아서 결선 가지 말고 한 번에 끝내자. 이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안지사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호남에서 적어도 40% 이상 안지사를 지지할 것이다. 내심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남 결과. 지금 박성규 전 대변인. 선거인단이 214만 명이 모였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 2012년에 그 배 이상 지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4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통제하기 어렵고 또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걸 거예요. 다른 분들 못지않게 저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거인단 혹시 등록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군요. 게을러서. 예. 그런데 저기서 보여주는 게 정말로 호남에서 바람이 일어나게 된다면 바람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거의 근접하거나 또 역전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다음 뭐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해보나 마나죠. 해보나 마나고. 그리고 호남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바람을 일으킨 것이 2002년도 16개 전국 시도 광역 시도에서 경선을 하면서 세 번째가 호남에서 열렸거든요. 세 번째 광주에서 완전히 역전하면서 분위기를 타고 갔는데 그런 기운이 좀 세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 예상은 지금 60% 정도가 투표를 한다 그럴 때 65만 표 정도를 받으면은 그 결선 투표 없이 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65만 표만 얻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간다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는 예. 좀 재밌는 안희정 후보가 역전하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하나 좀 재밌게 본 게 아까 후보 유권자 등록한 사람들 보면은 영남에서 16%가 등록을 했더라고요. 영남에서도 16%. 그 영남에서 16% 등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그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영남하고 충청도 하면 26%거든요. 그러네요. 호남 21% 있지만은 뭐 수도권 강원 제주는 워낙 인구가 많은 데기 때문에 예. 관심이 높고 그래서 저런 결과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기대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이번에 시대 교체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에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서 좀 역사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기대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 전체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분명한 건 또 호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이 흐름대로 갈지 아니면 안지사가 역전할지 아직은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호남 지지율 준비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자세히 작은 글씨로 아래 잘 나와 있습니다만 19일에 여론조사가 실시된 거고 21일에 이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가 된 수치입니다. 이 말은 소위 문 전 대표의 측에 부산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표창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거죠. 호남에서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의 지지율만 일단 보겠습니다. 47.2 대 21.1인데 이 칼럼 요게 부산 대통령 발언 그리고 전두환 표창장 발언이 반영이 돼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변화된 게 나올 텐데 어떻게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전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약간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누가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전 대표가요. 그러니까 저번에 안희정 지사 그 선의 발언 이후에 조금 떨어지다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다시 20% 안팎을 지금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어떤 일부 조사에 의하면 36, 7%가 최고점이었고 계속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는 건 사실인데 전두환 표창 발언 그리고 무엇보다 호남 대통령 발언 부산 대통령. 부산 대통령 발언 이것이 굉장히 좀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세를 꺾을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떨어질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어쨌든 떨어질 것이다. 약간 떨어질 것이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발표된 호남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가장 빠르게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대선 뉴스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경선의 열기가 워낙 뜨거우니까 두 번째 뉴스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측이 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말은 했는데 네거티브 공방이 폭발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먼저 이런 말을 했군요.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우리는 한 팀이다. 네거티브 하지 말자. 지금 사실 뭐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다 네거티브 해던 상황이었는데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자. 안희정 지사가 문 후보 주변에 돕는 분들이야말로 네거티브 엄청 한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희정 지사가 이 네거티브와 관련해서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후보는 자신들이 비난당하는 건 모두 다 마타도이며 부당한 네거티브라고 역공을 한다. 이번 전두환 장군 표창 발언도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네거티브하는 나쁜 사람들로 몰아붙이고 심지어 아무 말도 안 한 내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비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문재인 후보의 이런 태도는 타인을 얼마나 질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하는지 아는가? 그런 태도로는 집권 세력이 될 수 없다. 정 떨어진다는 발언을 오늘 올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안 지사의 발언. 저희 일단 네거티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거티브가 너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까? 검증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특히 5년 전 선거 때는요. 제가 볼 때 좀 서로 네거티브 안 해야 된다라는 게 그때 또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이 풍토가 너무 강해가지고 제대로 검증이 못 됐었어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하나를 전제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민주당 토론이 이제 검증할 건 해야 된다? 좀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뭐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체면 차리다가. 네, 이제는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싸우고 나중에 또 다시 화합하고 이게 민주주의인 거지. 안 싸우고 경합을 안 하는 게 민주주의는 아닌 거거든요. 검증할 건 따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 지사의 입장에서는 저건 이제 되게 전략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밤에 이제 심야에 그 토론이 나왔어요. 그 TV 프로그램이 마친 직후에 올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이제 경선 시작인 거니까 강하다. 나는 이제 뭐 문재인 한 식구 이렇게 보지 마라. 아주 차별성 있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제 끌고 가는 것이고 문 전 대표 쪽 입장이 화력이 더 강한 거는 그건 뭐 객관적 사실이죠. 그 주변에 분들이 화력이 강한 건 사실인데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그 고민이 좀 필요할 겁니다. 경선 이후. 예를 들어서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선 이후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조금 화합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경선 이후에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을 것인데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도 중요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 네. 단일할 때도 뭐 잘 됐니 못 됐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재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포석과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아니 허무명 위원님, 안희정 지사가 뭐 대연정, 대통합, 도둑도 우리 국민이다. 아니 좀 약간 철학자적인 포섭의 이미지였는데 오늘 새벽에는 문재인 정 떨어진다. 그거 올린 거 아닙니까? 저도 선거에서는 네거티브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상대방의 어떤 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포커스 해가지고 국민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거는 뭐 당연한 전략인데 문제는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전략이 좀 균형이 좀 있어야 되고 네거티브가 정책 검증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어떤 상대방의 흠집 내기로 가고 상처 주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권자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죠, 한마디로. 예. 저는 아까 우리 214만 명이라는 거 정말 정당 역사상 최고의 선거인단이거든요. 야당 지지자들이 그만큼 이번 경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런 만큼 우리 시민들은 이 정말 어떤 수준 높은 경선을 보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는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다. 우선은 그 TV 토론이 10차례 지금 중에서 6차례 진행이 됐는데 보고 있으면 이런 TV 토론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책 검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희망과 비전보다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어떤 나쁜 점 뭐 이런 상처 주는 발언들 또 급기야 지금 서로 네거티브가 네 책임이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안 좋아 보이고 또 뭐 지금 전두환 표창 발언부터 뭐 안희정 지사는 또 제주도 당원 도용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막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라서 정말 이 뜨거운 어떤 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신다면 좀 그 경선 과정에서도 조금 수준 높은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김병민 의원님, 네. 안 지사가 분명히 세게 나왔어요. 정 떨어진다, 질겁한다. 근데 그 문제 제기의 근원은
문재인 전 캠프에게 던지는 이른바 의혹과 네. 검증에 대해서는 다 마타도어다, 네거티브다.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역공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제 토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먼저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뼈 아프겠어요. 안희정 지사가 한 2, 3% 되는 지지율에서 갑자기 고공행진을 하면서 20%가 넘는 지지를 팍 찍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의 선의 발언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희정 지사의 선의 발언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즈음에서 엄청난 네거티브 공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네거티브였다. 그때 안희정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더 이상 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게 되니까 그때부터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해서 주춤해서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편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그때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들이 있을 건데 나도 내가 뭐 말을 실수한 거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내가 다 감내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전두환 장군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도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발언에 대한 일부의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로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네거티브로 얘기하니까 남이 하면 이거는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식의 접근밖에 되지 않는다는 예.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반기문 전 총장 생각이 갑자기 또 문득 떠오르는데 반 총장 가만히 있는 반 총장. 반 총장 한국 들어오자마자 네. 얼마나 난타전을 당했습니까? 재수자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때 페이크 뉴스냐 아니냐 막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와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한테 대하는 잣대와 본인에게 대하는 잣대를 명확하게 똑같이 공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의 굉장히 신사적인 분입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인터넷 사람을 보면 안지사 말처럼 정말 정 떨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정 떨어지게 한다. 이거를 바로 선거를 목전에 둔 안희정 예. 지사가 세게 한번 때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나는 품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와 차별화 전략을 쓰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친이 친박이 이러다 탄생한 거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친한 친문이 갈 때까지 넘어설 수 없는 길을 건넌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친한 친문이 생길 것이다 라는 관측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홍준표 지사, 막말로 다져가는 대권길이라는 어떤 조간신문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보수 단일화 군부를 떼고 있는 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진박과 양박 청산에 대해서 홍 지사가 어떻게 해결 방법을 내놓았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라도 우리가 남은 사람이라도 한마음이 돼서 선거 구도를 짜가야 돼. 범우파 보수들이 다 모여서 정권을 만들면 그거는 박근혜 정권이 이기가 아니죠. 새로운 정권. 스트롱맨, 홍 지사의 강한 발언들 덕분인지 지지율이 오늘 8.4%까지 올라갔다. 홍준표 지사 정말 뭐 요새 보수 이른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 농담으로는 뭐 이렇게 막대기 장승이라도 세워놓으면 찍겠다. 막대기 장승급이다. 사람이 없으니까. 예. 어쨌든 지금 유승민 의원과의 단일화 여부, 그리고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캠프 자유한국당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경선에서 홍 지사가 좀 1위로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단일화 저는 당연히 저렇게 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 유승민 의원이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홍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홍 지사가 말한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 플랜에 대해서 다른 한쪽인 유승민 의원은 과연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살펴보시죠. 애매하다.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애매하다. 홍 지사는 애매하다. 홍 지사도 친박표 얻기 위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곤란하다. 애매하다는 거예요. 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애매하다. 애매할 수 있죠. 애매할 수 있는데 두 분 사이 관계도 사실은 그렇게 돈독했던 관계는 아니에요. 두 분 사이야말로 예, 애매하다. 그러나 저는 상황이 단일화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도 보수 후보가 지금 이렇게 보수가 괴멸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 나서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얻고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는 길이라고 보고 또 하나 뭐 이 계기가 된다면 이번 대선도 대선이지만은 정당 입장에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지방선거 사실은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대선은 괴멸된 보수를 다시 세워서 지방선거 이후 다음 대선까지 준비하는 새로 다지기 상태로 가야 되죠. 근데 예. 제가 하나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전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박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몸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부당한 몸짓이죠. 저는 이런 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탄핵한 것이지, 마치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살해하고 났을 때 우리가 카이사르를 미워한 게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그렇게 국민을 설득하고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자신 있는 설득의 논리가 좀 필요하지,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지지를 잡기 위해서 무리한 행태는 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대선 주자, 쓱 민주당 경선 결과를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지난 저희 대선 상황실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문재인 이겨라를 외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캠프 내의 분위기까지 전해드렸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 구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필코 대선에서 승리해서 광주의 자존심을 되찾고 대한민국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국민에 의한 연대만이 오직 승리의 길입니다. 저는 오직 국민에 의한 승리로 최고의 협치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패권주의에 반대해온 광주의 통합 정신이 국민에 의한 연대를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구 세력에 맞서 싸워온 광주의 개혁 정신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이 칼럼, 호남의 사위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를 찾은 것이 물론 국민의당 경선 일정 때문도 있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전두환 표창장 그리고 부산 대통령 발언 이후에 딱 광주를 짚네요. 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 당 자체가 사실은 호남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의 뿌리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시작도 그렇고 광주, 호남을 뭐 어쨌든 중심으로 사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 얘기를 하기에 딱 그 자락을 잘 깔아주신 게 바로 문 전 대표죠. 자락 잘 깔았다. 예,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워딩들이 본인의 저런 그 어떤 광주에 가서 구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오히려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실제 그 예전에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도 보시면 호남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당시에 그런 어떤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 계속 세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싸움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싸움일 것이다. 세뇌입니까? 뭐 자기 세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쨌든 그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범우파 여기에서 이제 후보를 제대로 못 내면 결국에 가서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싸움이 될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안철수 전 대표 발언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